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조합 발송에서 기록해 드렸던 연승 기록들로는 이렇게 보시면 방송 데뷔한 첫 해 3회 그리고 작년 4회 포함해서 방송을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2년 6개월 안에 이제 두 자릿수 연승 승수가 무려 7번을 또 기록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두 조합으로만 낸 성과고요. 반드시 좀 수익이 나야지만 연승을 또 체크했고 그 연승들 속에서 이렇게 트로피들 7개 거머쥐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첫 해에 3번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4번이었으니까 올해 5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저와 함께 이렇게 대기록들 같이 만들어가면서 다소 조금 건설적으로 배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숲TV 형님들은 방금 우리 봉준이 형님처럼 이렇게 단가 맞춰서 후원해 주시면은 데이터표 숲TV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허위 신고는 정말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NBA 후반기 첫 매치업 초강승부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마지막 NBA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이제 5경기였는데 그때 이게 4역배에다가 1프렌 떴던 올 역배대회였는데 이제 나 홀로 싹쓸이 올킬 또 만들어냈던 만큼 후반기 첫 출발을 이제 초강승부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 통산 3월이 NBA가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뭐 풍투데이나 아니면 제 이제 게시글 보시면 알다시피 3월이 가장 좀 라이징 했던 그런 구간이었죠. NBA 후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좀 참고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와 멤피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언더오버 기준점이 250.5점입니다. 이번 시즌 처음이죠. 250점대를 넘은 기준점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뭐 인디애나도 그렇고 멤피스도 그렇고 충분히 250점대를 받아 마땅한 팀들은 맞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형들이랑 가볍게 보면서 243점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과감하게 250점이 나왔고요. 보통 이런 경기 형들아 그냥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배팅 라인 오버가 맞죠.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 너무 오랜만이라서 형들아 죄송합니다. 이게 NBA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걸 안 띄워드렸구만. 미안합니다. 라인업을 안 띄우고 프리뷰를 하고 있었네요. 자, 인디애나랑 이제 멤피스인데 풀 라인업이에요. 이제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자모란트가 출전 가능한 상황에서의 풀 라인업 2D까지 나오고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마일스 터너가 이제 전반기 막판에 좀 부상이었죠. 그래서 나오지 못했었다가 브라이언트가 나왔죠. 그랬다가 이제 마일스 터너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인디애나란 팀은 야투 팀이고 홈 경기에서 승률도 좋고 그리고 할리버튼과 터너가 모두 뛰는 경기에서 어쨌든 야투 득점도 잘 나오고 지금 이제 야투값만 놓고 보면은 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에서 4위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높은 또 이런 야투값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인디애나이기 때문에 사실 인디애나가 홈 경기에서 수비 안 되는 멤피스를 상대로 저득점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물론 고득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멤피스인데 멤피스도 아무래도 이제 원정 경기보다는 홈 경기를 좀 더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정 경기가 뭐 그렇게 압도적인 그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직전 얘네들 맞대결이 멤피스 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얘들이 136대 121점, 257점이 나왔던 경기긴 했어요. 다만 이게 멤피스의 홈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멤피스 홈에서 자모란트 출전 가능한 구간은 보통 130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나름 따라와 주기만 해도 이게 오바를 볼 수가 있지만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디애나 홈구장이고 그리고 인디애나가 최근에 그 전반기 막판에 살짝 야투값이 좀 죽는 구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오바 가시는 분들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일단은 홈 경기 2점을 노려야 됩니다.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할리버튼 그리고 마일스 터너 위주의 이 포스트 라인 어쨌든 오펜스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경기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바 흐름 속에서 인디애나 역배 그리고 프랜승 쪽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야투 대 야투 팀이기 때문에 좀 더 배당 좋은 쪽을 고르면서도 250.5점이긴 하지만 이 언더를 볼 만한 구간은 일단 없습니다. 못 먹어도 일단 오바긴 해요. 다만 이제 이게 기준점이 너무 정말 터무니없게 잡혔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히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매 쿼터마다 63점씩 또는 이제 한 쿼터에서 70점이나 80점까지 한번 넣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뭐 한 쿼터에 예를 들어서 50점대가 한번 나와버리면은 참사죠 정말. 40점이나 50점 나와버리면.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랑 보스턴 구간입니다.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가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언더사이즈보단 오버사이즈로 보는 게 낫긴 할 거예요. 아침에 배팅해도 됩니까? 그럼요 형님. 아침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기준점적인 부분이나 배당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가라는 거지, 아침에 마저 끝까지 다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배팅하시는 것도 저는 분명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와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랑 보스턴 구간입니다. 자, 일단은 필라델피아, 맞다, 요거 한번 안 보여줬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생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게 있죠. 엑기스 추출이라고 해가지고 한 경기를 프리뷰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요약점을 요렇게 두 줄 요약으로 이렇게 띄워드릴 겁니다. 뭐 요거 혹시나 뭐 지금 이제 듣는 게 조금 이제 뭐 이어폰을 못 쓰신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피커를 듣기 좀 그러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요게 두 줄 요약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MM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갈게요. 형님 그 쪽지 락 걸려있습니다. 형님도 쪽지 락 풀어주세요. 자, 필라델피아랑 보스턴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풀 라인업의 보스턴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누굽니까? 엠비드가 드디어 경기에서 뜁니다. 보통 이제 엠비드가 이런 큰 경기는 잘 안 나와요. 얘도 어쨌든 이제 시즌 MVP 한번 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뭐 경기를 뛰는 둥 마는 둥, 그죠?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비를 잘 안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팬들의 정말 질책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선수가 현재 지금 조엘 엠비드인데, 엠비드의 강점은 어쨌든 포스터와 이제 매치업이 되는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스포츠에 100%는 없지만 오늘 포르징기스와 엠비드의 맞대결에서 엠비드가 밀릴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엠비드가 출전 가능한 필라델피아, 그리고 이제 맥시가 함께 뛸 수 있고 엠조맥이 모두 뛸 수 있는 그런 필라델피아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육각형 팀이라는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수비 강점과 밸런스에 대한 안정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반대로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입니다. 이제 TD 가든을 벗어나서 원정 경기를 오늘 치르게 될 텐데, 요거 제가 형들 그 올스타 브레이크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지금 테이텀도 그렇고요, 뭐 브라운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얘네들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테이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올스타전이 골든 스테이트 월에서 홈에서 열린 것만 아니었으면은 제가 볼 때 커리 못 받았습니다. 커리가 이번에 올스타 MVP 받았는데 커리가 아니라 테이텀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득점 감각이 좋았고, 뭐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부상에서 완전 복귀를 했고, 추가적으로 주루 할러데이도 전반기 막판에 계속 경기 못 나오다가 오늘 경기 2번 포지션에서 어쨌든 출전을 알렸습니다. 자, 요건 요렇게 봅니다. 보스턴이라는 팀이 이번 시즌에 화력보다는 수비랑 리바운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놓거든요. 오늘 경기 이게
보스턴이 1.24배당을 받았단 말이야. 일반 승에 대한 배당 메리트는 일단 없습니다. 다만 이 보스턴이란 팀이 오늘 경기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냐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마행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인데, 필라델피아란 팀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비적인 어떤 그런 홈에서 수비적인 부분과 안정감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육각형 팀이고 밸런스가 참 좋아요. 다만 득점에 대한 한계가 워낙 분명한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보스턴이 최근에 보여줬던 수비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루 할러데이가 보면은 1번이 아니라 2번에 있기 때문에 데릭 화이트가 오히려 1번에서 리딩을 하면서 주루 할러데이가 조금은 슈팅 가드 같은 어떤 느낌으로 외곽에서 볼의 흐름을 아마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는 보스턴이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오늘 경기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땐 보스턴이 120득점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가 못 따라옵니다. 필라델피아의 최대 득점, 그러니까 기대 득점의 한계는 110득점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넣기 어려운 팀이고, 반대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마음 먹으면 140점까지도 때려 넣어둘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보스턴의 어느 정도 공격적인 역할 속에서, 흐름 속에서 보스턴의 승리 그리고 마행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스턴이 마행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오버까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요, 아무리 그래도 이 보스턴이란 팀은 TD 가든에서 좀 더 잘했던 팀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올 시즌 한정 보스턴은 TD 가든, 그러니까 홈 경기보다 원정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원정 승률 이번 시즌 79%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 벤치 생산력입니다. 필라델피아가 결국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조, 맥, 그러니까 이 빅3 라인에서 주전 구간에서 대부분의 득점이 이루어지고 벤치의 어떤 약세, 이게 필라델피아의 가장 큰 단점인데, 보스턴은 확실히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벤치 라인 자체의 생산성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엔비드가 출전 가능한 이제 필라델피아의 주전 구간이 보스턴이랑 비빈다고 하더라도 벤치에서 벌어질 가능성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보스턴 승리, 마인 승리,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엑기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나는 벤치 생산력, 그리고 홈보다 높은 이번 시즌 보스턴의 원정 승률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우리 료토 형님이랑 간간소울레 형님도, 형님 오늘 199개입니다. 초강승부기 때문에 199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개만 더 추가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애틀랜타랑 올랜도 보겠습니다. 형 평발 해드렸습니다. 우리 MM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우리 꿀꿀 형님도 고맙습니다. 원킬 형님이랑 MM 형님도 제가 요거 애틀랜타 프리뷰 끝난 다음에 바로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꿀꿀 형님도 일단 데이터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애틀랜타와 일단 올랜도 경기입니다. 배당을 보고 조금 이제 의아했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왜 도대체 애틀랜타가 역배를 받을 만한 경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홈 강팀 애틀랜타입니다. 이제 원정 약팀 올랜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랜도 쪽에다가 일단 정배를 지어다 줬다. 결국에는 올랜도가 풀 라인업이기 때문이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트레이 형이 오늘 경기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애틀랜타가 최근에 저기 디안드레 헌터 3번 구간 디안드레 헌터를 내보내고 여기에다가 이제 클리블랜드의 니앵이랑 그 다음에 르버트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결국에 애틀랜타가 오늘 경기 가지고 갈 수 있는 컨셉은 매우 명확합니다. 닭공이에요, 닭공. 얘들은 어쨌든 야투팀이고, 야투팀인데 오히려 디안드레 헌터라는 이 수비형 어떤 3&D 포워드를 내보내고 오히려 공격 형태의 가드라인에 3번 2명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애틀랜타는 이제 형들 이렇게 따지면은 벤치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3점을 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질비해진 팀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올랜도 형들 이번 시즌 초반에 잘했죠. 결국 제가 최근에 올랜도 초반에는 이제 많이 가져가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올랜도 한 중반 때부터 자꾸 제가 올랜도 반대를 보잖아. 이유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올랜도가 많이 죽었죠. 지금 보면 27승 29패입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올랜도라는 팀 자체는 사실 포스트 팀입니다. 얘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외곽에서 이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게 많진 않아요. 보통 얘들은 3번과 5번에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팀인데 문제는 얘들이 최근에 기복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점의 대부분을 이제 보태줘야 되는 선수들이 기복에 빠져 있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외곽 백코트의 뎁스는 좋은데 문제는 임팩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얘들이 코트 밸런스가 벤치 마진이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플러스도 아니야. 그게 2년째 지속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올랜도가 외곽 터진 날에는 좋은 흐름 그리고 외곽이 안 터진 날에는 역시나 또 죽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 올랜도가 홈 경기에선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정 올랜도라는 거죠. 최근에 원정 올랜도가 사실 이제 세 자릿수 득점한 게 좀 많이 없는 그런 경기들도 많고요. 올랜도는 원정만 가면은 실점률은 올라가고 득점률은 더 떨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홈 강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정 올랜도는 우리가 득점적인 한계가 분명히 뚜렷한 팀이라고 봐요. 근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애틀랜타가 공격 형태입니다. 오히려 애틀랜타가 좀 더 수비 밸런스를 맞추는 팀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모를까, 애틀랜타 입장에서 오늘 경기 느앵이랑 아니면 리버트가 오랜만에 외곽에서 터질 수 있는 날이고 닭공 모드로 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애틀랜타는 110득점만 제 생각에 넣어줘도 올랜도가 못 따라올 경기라고 봐요. 이거는 올랜도가 외곽이 빵빵 터져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외곽 올랜도가 터질 확률 저는 20%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건 애틀랜타 쪽 볼게요. 애틀랜타 승에다가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는 오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랜도가 저득점일 거라고 보지만 오버 버는 이유는 애틀랜타가 홈 경기고 공격 형태로 전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거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몇 번 경기냐, 3번 경기의 엑기스는 요렇게 봅니다. 정통 홈강팀 애틀랜타, 그리고 느앵과 리버트가 또 새로 왔다, 그리고 원정만 가면은 득점은 내려가고 실점은 올라가는 올랜도, 요렇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 빠르게 데이터 발송해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제가 주간은 이제 경기를 빨리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생방송에 후원이 나오면은 중간에 이제 끊길까봐 올려드린 건데, 오늘 승부 구간이라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후원 양이. 요거 제가 혹시나 많이 조금 후원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제 유튜브는 따로 좀 촬영을 좀 할게요. 아까 전에 원킬 달인 형님도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못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형님도 지금 대상자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월팩이 대상자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킬 달인 형님, MM 형님도 제가 형님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혹시나 못 받으셨을까봐 한 차례 더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형님도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형님 지금 아까 보내드렸어요. 후원했을 때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브루클린과 클리블랜드 네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클리블랜드랑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자, 브루클린 홈에서 열리는 이제 경기겠고요.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사실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가 낫죠. 브루클린도 필라델피아랑 비슷합니다. 홈 경기에서는 약간 육각형 팀이 돼요. 전반적으로 수비값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캠 존슨이 4번에 복귀하면서 그렇게 막 야투가 떨어지는 팀도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외곽에서도 뭐 키온 존슨이 잘 컸어요. 키온 존슨 같은 경우에도 벤 시몬스랑 그 다음에 1번 구간에 계속해서 부재 때문에 계속해서 1번 아니면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기는 한데, 확실히 얘도 1번보다는 2번에 있을 때 좀 성과를 잘 내는 그런 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보면 득점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디러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외곽에서 그래도 리딩을 받쳐줄 수 있는 유일한 브루클린의 리딩 가드 자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브루클린이 홈 경기에서는 그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기가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팀이 너무 세요. 이게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제가 이 팀을 이번 시즌에 그렇게 많이 프리뷰 해드리면서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이제 확실한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스트러스 아니면 여기 지금 제롬
뭐 오코로, 그 다음에 웨이드, 아니면 이제 애틀랜타 보냈던 뭐 니앵이나 르버트, 3번은 계속 돌아가는데 1번과 2번, 4번, 5번은 건재했죠. 그래서 3번 구간이 굉장히 조금 이제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디안드레 헌터를 애틀랜타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B급 2명을 보내고 A급을 1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토랑 직전 경기였는데, 그때 이제 디안드레 헌터가 데뷔전을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거든. 나름 그래도 헌터가 수비값을 겸비한 자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힌승은 잘할 것 같은데,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히려 디안드레 헌터 때문에 갈란드랑 미첼의 어떻게 본다면 템포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체입니다. 완벽해요. 3번에 지금 디안드레 헌터 끼우게 되면서, 원래 디안드레 헌터가 정통 3번이에요. 그래서 애틀랜타도 처음에 3번이 없어서 데려왔던 자원인데, 완벽한 수준입니다.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거의 완벽한 수준이 있고, 1번부터 2번 그리고 4번, 5번 이 빅4 클리블랜드의 빅4 라인은 여전히 시즌 평균 득점을 70점대 후반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나왔다면 그냥 70점 후반은 찍어주고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클리블랜드가 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도 오늘 경기 저득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브루클린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득점에 대한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팀은 110득점 절대 넘길 수가 없는 팀이고, 클리블랜드는 마음만 먹으면 130 이상씩 찍어 갈기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게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클리블랜드는 화력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클리블랜드가 마행을 한다라는 거는요, 무조건적으로 오바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요 경기 활용법이 굉장히 가장 좋은 활용법은, 해외 사시는 분들은 그냥 클마옵 한 번에 찍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활용 방법이고, 또는 요거는 클리블랜드 승 쪽, 뭐 어차피 이거야 똥배니까, 그래서 마헨승 쪽 이렇게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클블 승, 마헨승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리블랜드가 3번까지 겹쳐지면서 너무나도 완벽해진 팀이 됐다. 이렇게 해서 엑기스는 이제는 3번까지 완전체 클리블랜드다. 득점력의 한계가 분명한 브루클린이 다소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0900님 어서오시고요. 개그라 형님 또 어서오세요. 우리 가축 형님도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릴게요. 우리 유희관 오바님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지금 199개 후원해주신 분들은요, 134개, 130 혹시 4개만 더 추가 후원해주시면 제가 817을 더 드리거든요. 817을. 그래서 혹시나 이제 승부 참여하신 분들은 134개만 더 추가 후원하시고 2월 말까지 817 더 받아보셔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형들 이제 NBA 많잖아, 그죠? NBA가 워낙 많으니까. 또 NBA 1번지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띄워놔야겠다. 역배 올킬 낸 거는 여기 구석탱이에다가 살짝 좀 띄워 놓을게요. 이렇게 1일 참여, 그럼요, 가능합니다. 1일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다만 요거 단가는 확인해 주세요. 자, 미러키랑 클리퍼스, 아니야, 뉴욕 닉스랑 시카고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냈어. 우리 00형님 오늘 단가 형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가. 자, 닉스랑 불스 경기인데, 형님 바로 배팅 하시면 됩니다. 닉스랑 불스 경기인데,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있지만, 제 방송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공식 같은 거죠. 공식 같은 건데,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는 과학이다. 제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최근에 언제였죠? 2달 전이었나? 2달 전에 보스턴 원정에서 6배당짜리 한번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생역배가 났던 구간이었는데, 웬만하면은 원정 시카고 불스가 핸디캡을 크게 받으면은 프랜승으로 그냥 무지성 쭉 배팅을 했을 때 사실상 결과값이 그러니까 한 시즌 통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미적보다 적중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공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잭라빈이 나가서 분명히 아쉽기는 하죠. 다만 이 선수만 일단 뛸 수 있으면 기본적인 득점 값은 나옵니다. 이 조슈 기드라는 자원인데 외곽에서 볼의 흐름을 주도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뉴욕 닉스처럼 이제 공대공으로 맞붙는다라고 한다면 나름 다득점은 가능해 보이는 그런 팀은 맞아요. 다만 이게 전술적으로 봅시다. 전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카고 불스가 뉴욕 닉스한테 오늘 경기에 앞서는 구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일런 브런슨이라는 자원은 뭐 형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기도 했고, 그리고 좀 기복이 최근에 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줄리어스 랜들이 나간 다음에는 브런슨이 왕이에요. 그리고 브런슨이 어쨌든 뭐 지공도 최근에 많이 하고 뭐 득점적인 기복도 심하긴 합니다만, 이런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는 그냥 날로 먹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브런슨이. 생각보다 얘가 집중 견제를 받을 때 이거를 파괴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 투박한 자원인데, 이렇게 불스처럼 수비 안 되는 팀 만났을 때는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게 브런슨이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아누노비 빠지고 조시아트 빠지기 때문에 보시면 수비 라인이 붕괴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번, 3번, 4번까지도 수비 라인이 붕괴가 되어 있어서 아마 0대 0의 경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뉴욕 닉스가 0대 0으로 맞붙을 때 홈 경기에서 뭐 140득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은 분명히 또 맞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이 경기 접근성을 첫 번째는 오바로 좀 잡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얘기해드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항상 분석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술적으로는 정말 밀리는데 희한하게 불스는 원정 경기에서 역배받으면 역배를 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반대로 형들, 현 시점 NBA에서 어떤 팀이 홈에서 마인을 가장 잘하냐? 이 팀입니다. 뉴욕 닉스입니다. 뉴욕 닉스는 뭐 귀신같이 홈에서 마인하는 그런 또 팀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홈 마인 강자와 원정 역배 강자의 오늘 맞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일단 오버 쪽으로 먼저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과학적으로 한번 또 따라가 봅시다. 뭐 직전 이제 보스턴이랑 시카고 불스 때도 제가 이제 전술 자체는 보스턴이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불스 역배 한번 보라 그래서 그때 6배당이 한번 터지기도 했죠.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불스 저는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닉스가 제 생각에는 뭐 정말 많이 넣으면은 뭐 140까지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직전 경기 닉스가 애틀랜타랑 홈 경기에서도 화력이 엄청 났잖아요, 그죠? 얘들 149점 넣었습니다. 물론 연장 한번 가긴 했지만 뭐 화력으로는 사실 대단한 팀이긴 해요, 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다음은 미러키와 클리퍼스. 가기 전에 이제 아까 닉스 경기 요거는 저겁니다. 엑기스 닉스 경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러키랑 클리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9개입니다, 형님. 그리고 요거 199개 가는 대신에 오늘 승부는 틀리면 제가 일요일까지 드립니다, 형님. 일요일까지 바로 3일 더 쏴드립니다. 자, 미러키랑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석이 불가능한 경기예요, 지금. 이 경기를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릴라드랑 쿤보가 내일 경기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걔를 데리고 왔잖아요. 벤 시몬스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벤 시몬스를 1번이 아니라 포워드 라인에 놓고 쓸 겁니다. 3번 아니면 4번에다가 이제 파워포워드 형태로 쓸 건데, 원래 벤 시몬스가 형들 원래는 정통적으로는 파워포워드예요. 근데 얘가 이제 저기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는 1번으로 가드로 뛰었고, 그리고 브루클린에 있었을 때는 센터로 뛰어서 그렇지, 원래 이제 벤 시몬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도 뛰었던 원래 주 구간은 파워포워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클리퍼스랑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뭐 어느 정도 적응이 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기도 하고, 또 이게 벤 시몬스가 사실 이제 빠른 템포를 가진 자원은 또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클리퍼스가 수비를 많이 내려놨어요. 선수들이 많이 좀 지쳐 보이는 것도 있기도 하고, 너무 노쇠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담감을 또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러키 원정 경기에서도 그렇게 막 수비할 것 같진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겠고요.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승패랑 핸디캡 라인은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릴라드랑 쿤보 이제 빠지는지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미러키에도 이제 쿠즈마 데려왔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벤 시몬스 데리고 왔죠. 이 신입생들의 어떤 매치업들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굳이 내일 이 경기를 베팅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릴라드랑 쿤보 출전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러키가 홈이기 때문에 포스트 라인 힘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클리퍼스 입장에서 수비적으로 나올지 공격적으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당연하게도 이제 릴라드랑 쿤보 나오면 미러키 봐야죠, 형님.
당연히 봐야죠. 밀워키 쪽으로. 그거 아니면 그냥 오바 정도만 공통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뭐 굳이 어느 한 경기를 건드리기에는 지금 뭐 전술적으로 분석은 조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바 하나만 볼게요. 클리퍼스가 어쨌든 최근에 수비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근데 공구경영님도 바로 데이터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기 엑기스도 형들아 요렇게 잡았습니다. 릴라드 쿤보 나올 수 있냐? 그리고 벤 시몬스와 쿠즈마의 이 신입들의 맞대결이다. 요게 오늘 이 경기를 관전하는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덴버랑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샬럿 하니까 생각난다. 제가 자꾸 샬럿 그러거든요. 샬럿 그러는데 유튜브 댓글에 샬럿 거리는 거 좀 극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샬럿이라 그러는데 제가 샬럿이라 그래요. 보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그 쌀 할 때도 우리가 살 그러잖아. 이제 샬럿 같은 경우도 제가 샬럿이라 안 하고 샬럿 이러거든. 그랬더니 누가 유튜브 댓글 달았더라. 너무해요, 형님들. 진짜 너무합니다. 자, 덴버랑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형님도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릴게요. 오늘 뭐 분석만 잘하면 되지. 그래도 발음도 최근에 뭐 여러가지 이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먹고 산 사람이니까요. 헌형님도 바로 데이터 발송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규단형님도 감사드려요. 자, 덴버랑 샬럿 구간입니다. 사실 뭐 많은 분석이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 덴버가 어쨌든 형들 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샬럿은 어제 레이커스랑 경기를 했고요. 원정 백투백입니다. 원정 백투백 경기고, 이제 샬럿의 문제는 뭐냐면 형들, 이제 중요한 거는 역대 현재 지금 2시즌 연속이죠, 샬럿이. 원정 백투백을 뛰었던 경기들이 첫 번째 경기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있을 백투백이라는 거는 이제 어제 뛰었고 또 오늘 뛴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 때 기록했던 그 득점보다도요, 샬럿이 2시즌 연속 백투백 원정에서 그 다음날 기록했던 점수가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레이커스전에서 100득점을 했거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놓고 보면은 100득점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 여기에다가 지금 샬럿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샬럿이 맞습니다. 사람 살려야지 누가 사람 샬려 하나요?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라멜로 볼이란 자원이랑 이제 저는 브리지스만 있으면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샬럿이라는 팀이 최근에 제가 프리뷰 해드릴 때도 라멜로 볼과 브리지스만 있어도 팀은 돌아가는 팀이라 이 팀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사실 오늘 레이커스전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샬럿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레이커스가 못했어요. 돈치치가 뒤지게 못했어. 돈치치 혼나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레이커스 마인승 메리트 전혀 없는 경기라고, 그 경기. 그러니까 그게 레이커스가 100득점도 못했기 때문에 졌던 경기입니다. 레이커스가 100득점 이상만 했어도 최근에 했던 것처럼 110득점만 했었어도 마인승 충분히 했던 경기였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샬럿이 이겼고 라멜로 볼이랑 심지어 이제 브리지스가 잘했어요. 둘이 도합해가지고 거의 막 56득점인가 넣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득점을 못 넘겼어. 딱 100득점에 딱 찍혔단 말이야. 근데 이유는 결국에 브랜든 밀러의 결장 이유도 분명하겠죠. 계속해서 라인업이 약화되고 노쇠화되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내일 경기 라멜로 볼의 출전 여부를 봐야 돼요. 어제 경기 이미 이제 라멜로 볼이 33분을 뛰었고요. 추가적으로 샬럿은 문제가 앞으로 원정이 아직까지 4번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원정 9연전이에요. 9연전 중에 덴버 홈에서 오늘 경기를 치르는 거야. 원정 백투백이기도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2년 동안 이 샬럿이라는 팀은 직전 경기에 기록했던 득점보다 그 다음 경기 때 기록했던 득점이 무조건 더 낮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형님들 또 고맙습니다. 우다다 형님 그리고 우리 푸산 형님 89형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자, 그러면 어제 레이커스처럼 오늘 덴버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웨스트브룩이 복귀를 합니다. 결국 제가 덴버는 웨스트브룩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웨스트브룩은
덴버에서 고득점 할 만한 자원이 아닙니다. 덴버가 웨스트브룩을 데리고 온 건요, 웨스트브룩한테 너 20득점씩 매 경기 해줘, 이걸 바라고 데려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덴버란 팀의 어쨌든 그 조직력은 굉장히 단순해요. 요키치 볼입니다. 요키치 쪽에다가 일단 볼 줘보고 들어가서 킥아웃하고 아니면 본인이 골 밑에서 정리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그 시스템이라는 건데, 웨스트브룩이 덴버에 오고부터 형들, 덴버가 바뀐 게 있어요. 바로 홈에서 고득점입니다. 왜? 요키치 쪽에서 일단 볼이 돌 때는 볼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도 바깥쪽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요키치가 밖으로 킥아웃 해준 볼이 다시 요키치 쪽으로 안 돌아와요. 이게 결국 외곽에서 볼이 묶인단 말이야. 반대로 웨스트브룩이 들어왔을 때는 외곽에서 볼이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처럼 볼이 뺑뺑 돌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덴버 입장에서는 홈 경기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웨스트브룩으로 해서 생깁니다. 실제로 덴버가 부진기에서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왔을 때 웨스트브룩의 영입 소식이 있었죠. 그게 결국 덴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머레이, 그 다음에 뭐 마포주, 고든,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 셋 중에 두 선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메디컬 리포트도 다 해제가 됐고요. 지금 올스타도 푹 쉬고 오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덴버가 홈에서 현재 이번 시즌 기록 중인 평균 득점 124점입니다. 요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뭐 산술적으로도 이제 샬럿 같은 경우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길진 않지만, 데이터가 많진 않지만, 2시즌 연속 백투백 원정 경기에서 그 다음 경기가 더 적었다 그러면 100득점 이하라는 것이겠고, 덴버 같은 경우는 평균 홈 득점이 124점이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전 한 20점까지 마인을 봐도 된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뭐 15.5점을 지어줬다 그러면 우리가 마인 쪽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덴버 승에다가 마인 승. 다만 오버는 안 됩니다. 언더버입니다. 어쨌든 샬럿에 대한 어떤 불안값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버를 할게요. 살짝 애매해. 언더버는 227점이라 가지고 덴버가 얼마나 넣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의 총평은 데이터 바로 쏴드릴게요. 자, 홈 평득 124점. 올 시즌 덴버의 컨셉은 화력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방금 후원하신 분들도 데이터 빠르게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푸산 형님이랑, 그 다음 우다다 형님이랑 890형 다들 또 고맙습니다. 영상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영상 찍고 올 걸 그랬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샌 안토니오와 피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받으면 미리 가면 되나요? 아침에 가면 되나요? 미리 가셔도 됩니다, 형님. 미리 가셔도 무방한 경기다. 자, 샌 안토니오와 피닉스의 구간인데, 형들 내일 웬만하면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메디컬 리포트에도 좀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도 뭐 직장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그 나름 경험치가 조금 쌓여 있는 이제 우리 형님들은, 우리 그 이제 신입들이나 아니면 애기들이 경험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들이 다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입들은 매사에 그 패기가 넘쳐있고 열정이 넘쳐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고인물 형님들은 노련미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게 웬만야마가 좀 무리했어요. 이번에 올스타전을 위해서 다 갈아 넣었어. 웬만야마가 오늘 경기 못 나오는 이유는 부상이 아닙니다. 부상이 아니라 올스타전에 이게 너무 많이 지금 투자를 해버려서, 심지어 웬만야마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얘가 이번에 올스타전을 위해서 그 개인 전담 마사지사들이랑 그 다음에 건강사들이랑 다 불렀어. 다 샌프란시스코로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관리받으면서 올스타 뛰었단 말이야. 그만큼 진심이었어요, 웬만야마가 이번 올스타전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무리 아닌 무리를 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아마 못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라는 그 팀의 특성상 선수 위주거든요, 무조건. 선수의 건강 위주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경기 못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컨셉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디에런 팍스를 데려오게 되면서 외곽에서 볼의 흐름을 굉장히 따지는 팀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뭐 크리스 폴과 웬반야마가 1번, 5번에서 게임을 뛸 때는 제가 뭐 형님들한테도 이제 방송 11월에 복귀했을 때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 폴이 샌안토니오 오게 되면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5번 센터 웬반야마가 미친듯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미친듯한 성장을 거둬냈습니다. 뭐 100경기 만에 지금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블럭 최고 순위를 다 기록을 했으니까, 심지어 형들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가 웬반야마가 현재 100경기 만에 기록한 3점 기록이요, 스테이픈 커리가 100경기 동안 기록한 3점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웬반야마는 센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웬반야마란 자원이 없다라는 건 형들아, 구조적으로 피닉스에 대한 완성도를 조금 더 우리가 높게 볼 수밖에 없어요. 팀의 이 완성도 자체는. 추가적으로 샌안토니오가 이제 5번에 웬반야마가 빠져있기 때문에 크리스 폴이 조금 더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5번을 살려준 용도였는데, 이게 아마 크리스 폴이 외곽에서 디에런 팍스와 함께 아마 외곽의 볼의 흐름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도 포스트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피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포스트 농구. 지금 부데놀저 감독이, 제가 계속 형들은 치매였다 그러는데, 지금 얘들 3연패거든요. 부데놀저 감독이 지금 이 포지션 쓰고 난 다음에 올 연패입니다. 올 연패. 싹 다 졌어요. 그러니까 볼볼 4번에 넣고 한 번도 경기를 못 이겨요. 근데 또 볼볼 4번 넣고 쓴단 말이야. 그렇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도 붕괴가 될 거다라는 점에서, 자, 샌안토니오 경기 제가 앞으로 계속 뭐 보라 그랬습니까? 일단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경기 만약에 웬비가 극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오버 가시면 됩니다. 오버에다가 조금 강하게 보셔도 돼요. 지금 피닉스는 이 라인업으로 웬만한 팀들한테 사실 성과 낼 수 있는 수비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웬반야마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피닉스가 조금 더 완성도는 좋다란 점에서 피닉스 일반승 정도 또는 오바, 이렇게 두 구간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팍스 오고 나서부터는 완벽한 공격 형태의 팀이 된 샌안토니오이기 때문에 아마 다득점 경기 역시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경기 부커랑 웬반야마 결장 여부 한번 체크하고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틀랜드랑 레이커스, 오늘 마지막 경기죠. 볼볼 양갈래 머리 진짜 깨던데요. 근데 양갈래도 양갈래인데 걔는 너무 무섭게 생겼어. 걔 진짜 꿈에 나오면은 정말 악몽일 것 같아요. 진짜 무섭게 생겼어.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생방송에서.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자, 포틀랜드랑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돈치치 얘기하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했지만 혼나야 돼요. 지금 돈치치는 어쨌든 많은 팬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정말 뭐랄까 올스타에서도 에이스급, S급 자원이 이렇게 팀에서 버려지듯이 트레이드된 게 아마 NBA 역사상 정말 손에 꼽을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트레이드였는데, 슬슬 이렇게 되면은 댈러스가 위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저는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루카 돈치치의 문제점은 댈러스에서 이미 검증이 됐지만 이번 시즌에 수비가 유독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돈치치가 꾸준하게 득점을 하는 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경기처럼 본인은 득점을 못하는데 수비 밸런스 무너져 버리면은 이거는 재앙이죠. 샬럿 같은 외곽팀한테 루카 돈치치를 쓰면서도 효과를 못 봤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카 돈치치는 어쨌든 제가 어제 경기도 프리뷰해드리면서 레이커스 마행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루카 돈치치가 나름 적응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댈러스에서 뛸 때도 어빙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로 잘 풀린 건 아니었거든. 초반에 엄청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돈치치랑 어빙이랑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치치가 이제 그러니까 돈치치가 스코어링 자원, 그 다음에 어빙이 어시스터, 그러니까 돈치치 옆에 보조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바뀌니까 이제 돈치치가 살아났죠. 마치 디니디랑 돈치치 시절처럼 그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오스틴 리버스라는 건데, 실제로 오늘 경기 보시면은 오스틴 리버스가 퇴장당하고 나서부터 외곽이 급격하게 기울었단 말이야. 결국 그런 부분에서 돈치치가 형들아 생각보다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치치 하면은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혼자서 고득점, 뭐 하드 스코어링 자원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생각보다 혼자서 뭔가를 많이 한 게 없습니다, 얘가. 그리고 수비 효율은 더 안 나와요, 지금. 뚱뚱해지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돈치치는 결국에 제가 볼 때 1번이 아니라 2번 아니면 3번까지 좀 내려도 된다라고 봐. 왜냐면 사이즈가 괜찮거든. 2m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니면 르브론을 3번으로 올리고 돈치치를 2번으로 내린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를 1번으로 올리던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볼 때 르브론 제임스랑 같이 쓰는 형태로 아마 풀어나가면 좀 이제 고득점이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의 레이커스 이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교통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포틀랜드 형들, 포틀랜드가 홈 경기에서 막 5연속 역배하고 10연속 프랜승하고 이럴 때 다들 포틀랜드 이제 프랜승 쪽으로 다 몰릴 때 기억나실 겁니다. 포틀랜드 첫 원정 경기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미네 마헨으로 중승부 가져갔죠. 그 다음날도 포틀랜드 반대 우리 승부 봤죠. 전반적으로 포틀랜드는 원정 경기 최약체 팀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색은 좋아요. 팀의 구색은 좋지만, 그리고 벤치 라인들도 슈터가 많기 때문에 나름 벤치가 효율이 나려면 홈 경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포틀랜드가 또 홈 경기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이거는 홈 포틀랜드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역배, 5연속 역배, 그리고 막 10연속 프랜승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뭐 포틀랜드 프랜승 쪽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또 레이커스 형들 뭐죠? 백투백 경기기도 하죠, 오늘 경기. 그러니까 여러가지 부분에서 지금 레이커스는 좀 어려운 팀입니다. 결국에 마지막 경기, 요거는 포틀랜드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바는 언더보도록 할게요. 레이커스의 좀 부진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한 두 줄 요약입니다. 오늘 요 마지막 경기에 엑기스입니다. 돌아온 홈 포틀랜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백투백의 레이커스고요. 돈치치는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리브스가 이제 호위무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리브스도 성과가 잘 안 나요. 그게 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형들 요까지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이제 프리뷰가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혹시나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승부였기 때문에 좀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부터는 좀 깔끔하게 20분 안쪽으로 끊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요거 아르마다 7777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숲TV 형님들은 추천수 미리 눌러주시고 전체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